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임업용 산지 내에 주택 건축이 허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은 현재는 농림어업인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요.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 이주 시 산지 규제를 완화해서 임업용 산지 내에 주택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뉩니다. 준보전산지에는 주택 건축 등 개발 행위 등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농림어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이 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는 주택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은퇴 후에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다가 복잡함과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임야를 구매해서 주택을 건축하실 분들에게는 오늘 이 소식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림청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마련해 평균 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7월 15일 입법 예고했고요. 이 입법 예고 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바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실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산림청 주무관과 통화를 해본 결과 올해 말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했지만 조금 밀려서 2025년 초에 실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여건이 어떻게 개선이 될지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구 감소 지역 산지 규제 완화라고 산림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도권 거주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임업용 산지 내에 주택 건축이 허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은 현재는 농림어업인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수도권 거주자가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89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산도 있습니다. 부산도 동구, 서구, 영도구부터 대구, 인천, 경남까지 가장 많은 지역은 현재 전남 지역이 가장 많네요. 여기 해당되는 지역.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바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이쪽 파란색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향후 임업용 산지에도 주택을 건축을 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산을 보유하지 않지만 이제는 임업용 산지의 수요가 조금은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저렴한 땅이 산지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더 저렴한 산이 바로 보전산지의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임업용 산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부터죠. 2024년 12월부터
농촌에 농촌 체류용 쉼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5% 정도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산지로 되어 있는 이 땅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산지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산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정 경사도 25도 이하의 산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이 25도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제한을 따로 또 해 놓았습니다. 심한 데는 경사도 12도 이하 이런 데도 있고요. 좀 완화되어 있는 곳은 경사도 20도 이하. 하지만 평균 경사도가 법정 25도 이하가 돼야만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자, 지표를 봤을 때 25도라고 하면은 얼마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평균 경사도를 산출을 해보면은 25도면 상당히 경사가 있는 걸로 육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산사체나 재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사도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나면은 평균 경사도 30도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자, 이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허가 기준을 완화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사도로 인해서 개발 행위가 불가했던 이런 산지는 대체로 인구 감소 지역이 지방이고요.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임업용 산지의 가격 자체도 올라갈 것이고요. 수요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 또한 임목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평균의 150% 이하라고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18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무가 좀 느슨하게 조금 널널하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게 임목 축척 헥타르당 부피입니다. 이게 180% 이하니까 조금 나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조금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표고에 대한 제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 높이의 5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체 산 높이의 50% 미만만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 미만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산지 전용을 제한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은 강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화를 해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산지 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산림청 산지정책과 주무관과 통화를 해보니까요, 입법 예고 기간은 현재 종료가 되었고 규제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 심사 통과 후에 법제처 심사를 받아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땅땅땅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만 거치면은 이 시행령은 실시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실시가 되는 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부터 임업용 산지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 허용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위치한 임업용 산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임업용 산지 좀 많이 보셔야 되겠죠. 꼭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 제가 말씀드린 89개 지역 유심히 보셨다가 지금부터 이주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에서 나오는 임업용 산지들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절차들은 완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 개정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산지 전용이 완화가 되면 그만큼 또 다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